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래요. 저는 이제 촬영 그만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가운데 두 분을 모셨는데 오. 저희 왜 모셨죠? 연고TV의 새로운 컨텐츠라고 네. 합니다. 생소한 또는 알아보고 싶은 전공에 대해서 해당 학부생을 모셔서 약간 관찰, 일지를 보는 식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구구절절한 이유가 있었어 지금. 대충 새로운 컨텐츠의 첫 번째 화입니다. 환경 관련한 전공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2, 3학번에 재학 중인 2학년 김보겸이라고 합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19학번 재학 중인 4학년 이정재라고 합니다. 또 저희가 좀 알아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한번 브이로그를 보면서 괜찮으신가요? 아, 부끄러운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재이고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인 19학번입니다. 이제 곧 2주 정도 뒤부터 중간고사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재학 중인 19학번 이정재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학과는 학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과 생태 그리고 공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릅니다.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환경과학, 두 번째로 생태,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계획 및 조경, 마지막으로 생태공학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들을 실습 과목을 통해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대본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찍은 것이죠? 네, 들켰습니다. 대본이 없으면 말을 좀 많이 절기 때문에 대본 보면서 편하게 찍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4학년이 된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가장 재밌게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강의가 2학년 2학기 때 들은 생태계 생태학 및 실험이라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 저는 기후변화 생태학 모델링에 대한 분야를 접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 제 진로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저는 2학년 겨울방학 때 교내 생태보건연구실에서 국내 대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때 2차 전지의 친환경적 개발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신소재공학이라는 제2전공을 이제 이중전공으로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환경생태공학과랑 신소재공학과를 이중 전공하시잖아요. 네, 그 과에 약간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 뭐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우선 굉장히 다른 학과고요. 환경생태공학부는 생명과학대학 소속이고 신소재공학부는 공과대학 소속이에요.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가 아예 다르고 제가 신소재공학을 이중전공하게 된 계기가 학부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이때 2차 전지 대기업들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썼었어요. 그때 이제 배터리의 친환경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배터리 자체도 다른 연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발전이 많이 더딘 부분이 있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소재 개발을 하는 게 신소재 공학부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있어요. 별 시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표도. 전자 및 반도체 재료공학, 그리고 바이오매스 이용학, 마지막으로 딥러닝의 수학이라는 3가지 과목을 듣게 됩니다.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우선 신소재공학부의 전공 필수 과목인 전자 및 반도체 재료공학입니다. 이 과목은 반도체에서 전류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기술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을 먹고 바이오매스 이용학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 과정에 대하여 배웁니다. 딥러닝의 수학은 수학과 전공 선택 과목인데요. 작년부터 제가 기후변화 예측 모델에 관심이 생겨서 딥러닝의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다지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고 요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이파이널? 리파이너리. 네. 이파이널이? 네. 그게 뭐예요? 기존의 석유 산업을 대체하는 분야로 바이오 리파이너리 분야가 지금 좀 뜨고 있는 게 작물들에서 연료를 빼내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크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먹는 부분을 빼고 못 먹는 부분을 아우, 해가지고. 네, 못 먹는 부분으로 하는 것도 많고 그런 거죠? 먹는 부분을 일정 때 오는 거예요? 비율을 나누기도 하고 먹는 부분 떼가 한다 할 때 굉장히 비전해요. 아예 양보해야죠. 이제, 네.
생태계 양보해야죠 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환경 빅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실로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환경이 정말 예측 불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 빅데이터를 다뤄보고 싶다. 이제 나아가서 환경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델 개발에도 관심이 생겨서 딥러닝의 수학 과목을 듣게 된 게 있습니다. 학교 갈 때 필요한 첫 우와. 번째 준비물은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수업한 강의 자료인데요. 양자역학 관련한 수식들이 옆에 제가 직접 수식을 교수님 필기랑 함께 따라 쓰면서 눈에 익히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물인 노트북. 필기를 따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폐기물 처리 기사 책은 저희 과 졸업 요건인 환경 관련 기사 자격증 시험을 응? 위해서 구입을 했고요.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는 그걸 심지어 저걸 영어로 들으시는 영어로 열리는 거군요. 네, 불광이 안 열리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운 수업이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물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콩이입니다. 콩이 인사해. 인사. 잠깐 근육과 고양이가 너무 안 어울려. 근육 너무 지금 펌핑 됐어요. 네, 죄송해요. 카메라. 알았어. 콩이는 챙기고 싶지만 챙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학교 갈 짐 싸기 끝. 안녕. 네, 지금 시간은 10시 24분. 지금 강의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공대 후문입니다. 왼쪽에 신공학관, 신공학관 옆에 창의관이 있고 저 위쪽에 공학관이 있습니다. 학식을 먹으러 애기능 생활관으로 가는 중입니다. 네, 오른쪽에는 애기능 동산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벚꽃이 피면 데이트 장소, 사진 장소로 유명합니다. 네, 오늘 학식 먹으러 왔는데요. 줄이 엄청 길었습니다. 나 예전에 우리 학과에서만 주최하는 공모전 같은 게 있어요. 한 달 정도 연구 기간 주고 이들이 뭔가 연구 성과를 내봐라. 지도 교수님이 정해서 진짜 완전 뿌리로 토양 주제로 했거든. 도시에서 잘 안 쓰는 그냥 토양 같은 거, 농업 토양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아니면은 농업 토양이랑 그 화단 토양의 차이를 이제 딱 우리가 리뷰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자. 뭐 학부생 때도 이렇게 뭔가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코즈 진리 장학 프로그램이라고 연구비 한 30만 원 주고 한 달 정도 자유롭게 하는 거라 지도 교수님이랑 말씀만 잘 나누면 방학 때 돈 받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좋다. 또 아이디어룸, 스터디룸에 와서 공공 데이터 공모전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부터 8만 년, 800만 년 전. 근데 우리나라에만 진짜 많은 동물 있잖아.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의 이 동물의 90%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 고라니. 아 진짜? 고라니가 전 세계적 초희귀종이야. 초희귀종. 우리나라에 진짜 많고. 멸종 위기 동물이라네 국제적으로. 일단 K 판다야. 내가 봤을 때 한다고. 고라니를 판다처럼 귀엽게 상품화를 해. 우리 전 세계로 퍼뜨려. 그 상품이 될 수 있다. 초희귀종 감사합니다. 고라니를 툭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반전을 한번 이렇게 봐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죠. 어떤 공모전이에요? 공공 데이터 공모전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무료로 오픈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들을 따와서 저희가 이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고민해보는 공모전입니다. 수업인 바이오매스 이용학을 들으러 생명대 서관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박효시 수업 끝나고 아사니학관의 딥러닝의 수업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딥러닝의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기후변화의 예측 모델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깊게 해보고 싶어서 수학과 전선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공부 시간만 되면 마주하는 저 가슴팍이.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휴식을 좀 취하다가 이제 다시 저녁 약속 나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 학과에 친한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이 금융권에서 ESG 관련 인턴 경력을 쌓았어요. 그 이야기 좀 듣고 같이 폐기물 처리 기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작년까지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수업을 있어요. 형이 그쪽으로 작년에 인턴 했었잖아. 그치. 그 인턴 할 때는 주로 어떤 직무나 프로젝트를 했었어? 굉장히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이 많잖아.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너 말대로 ESG 컨설팅이나 아니면 리서치나 공급망 관련된 리스크를 좀 조사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했던 활동은 뭐냐면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기후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정성적인 부분을 넘어서 좀 양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과 환경생태공학이라는 이제 형이 지금 잡고 있는 직업 분야가 조금 많이 동떨어진 분야라고 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쪽에서 우리 환경 베이스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정통적으로 그게 어플을 갔지. 근데 후생경제학 측면에서 우리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과 전공을 예를 들면 수고하셨습니다. 전 정리님 보면서 와 진짜 똑똑하다 했는데 정리님의 위이신 거잖아요. 더 똑똑한 느낌, 그죠? 맞아요. 엄청 똑똑한 형이고. 그죠? 그리고 막 조언을 얻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브이로그나 비슷한 거 찍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완전 처음이어서 진짜 쉽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 브이로그 찍으면서 제 진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돼서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지구온난화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서 미래 세대 생각하기도 전에 저희 세대부터 벌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ESG 분야가 필수적으로 채용을 하듯이 정말 환경이 어느 분야에서든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저는 환경 중요하죠. 중요한데 잘 몰랐단 말이죠. 솔직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좀 환경 발전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이제 연대로 넘어와서 저희 부겸님 봐야죠. 아 부끄럽네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2, 3학번에 재학 중인 2학년 김보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부학생 회장을 맡고 있고 동시에 연세대학교 기수단 단장을 맡고 있어서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 재학 중인 2, 3학번 김보겸이라고 합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는 지구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와 함께 환경보존, 자원개발 및 오. 지구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있을 제 수업 시간표를 설명해드리고 같이 준비물 싸는 것으로 영상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내일 수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 물리학 및 실험 1이라는 과목입니다. 일반 물리학 및 실험에서는 전공 때 사용할 기초 물리 지식들을 미리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필통과 노트북, 노트도 같이 한번 챙겨줄게요. 이 노트에는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실험을 위한 레포트를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트지인데요. 실험 수업이 진행되면 실험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놨다가 결과 보고서를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도 챙겨주도록 할게요. 패드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 어깨가 안 무겁나요?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또 다 무거운 네 아이템들이에요. 맞아요. 지금 시간은 7시 헐, 26분이고 왜 이렇게 빨리 학교에 오신 거야?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건물이 과학원이고요. 지금 여기 가까운 이 건물이 과학관입니다. 아마 지구시스템과학과에 들어오면 뒤에 있는 과학관이나 저기 멀리 있는 과학원 이 두 건물을 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체육관이랑 붙어있는 거 맞아요. 아시죠? 저기서는 안 보였지만 저기 체육관도 숨어있고 스포츠과학관도 숨어있거든요. 이쪽에서 너무 귀가 빨렸거든요. 모르는 공간에 모르는 말들만 있었는데 익숙한 공간 들어오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제 스팟이에요, 제 스팟. 네, 여기는 저희가 일반 물리학 및 실험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학하면 생각나는 딱 그런 계단식 강의실인데요. 여기는 과학관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수업을 가장 많이 듣게 될 강의실입니다.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는 우리과 동기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지구시스템과학과 과방인데 제가 작년에 또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와. 귀여워. 옆돌기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작년에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그 보고서 냈던 거 있잖아. 아마도 올해 애들도 그거 똑같이 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느꼈던 점이랑 이런 걸 좀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내주셨던 넷제로 관련한 영어 원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나 지금 가지고 있어. 나도 그거를 일단 읽어봤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았고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는 기술인 CCS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CCS 기술이랑 탄소 중립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패드로 쓰고 있는 게 작년 수업 때 사용하였던 탄소 중립 관련한 영어 원서 지문이거든요. 1학년 후배들이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보내주려고 친구랑 같이 정리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러면 탄소 중립, CCS,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이런 워딩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도 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도 하잖아요. 중립이라는 말처럼 이 배출량이랑 흡수하는 양을 똑같이 하면 합이 0이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net 제로, 순합이 0이다. 그것을 탄소 중립이라 해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버스도 타고 종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제 흡수량을 늘림으로써 그치. 탄소 중립에 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근데 그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땅 밑으로 묻어버리면 이산화탄소 흡수랑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CCS 기술이다. 그렇죠. Carbon Capture and Storage. 오. 지구 시스템 과학과에서 진로나 방향성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넓은 학문이에요. 지하수부터 광물, 자원, 그리고 환경 등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복수 전공과 같이 곁들이기 좋은 학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상경대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과랑 콜라보를 해서 교사로도 많이 가고 전공을 살려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교수가 되기도 하고 기업체와 같은 곳에서 취직을 하는 등 되게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현장 체험 학습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방문했을 때 들었던 강의가 난 정말 인상이 깊었거든. 다른 석유 채취나 이제 광물을 캐는 것처럼 금전적인 이익이 우선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된 건가요? 이제 1학년 때는 송도에서 수업을 듣는데 저희 송도 국제 캠퍼스 근처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근무 중인 과 선배께서 강의를 해주신다 하셔서 단체로 전공 시간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진짜요? 네, 너무 맞아요. 괜찮다. 그 약간 포스코 입장에서도 연대생들을 꼬시기 위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노래 이런 거 없죠? 저희가 이긴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죠. 물론 이제 학교 차원에서 이제 기업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리긴 해요. 소수의 인원으로 정말 전공 지식과 곁들여서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저희 지구 시스템 과학과에 들어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학번 후배들과 밤 약속이 있어서 애들 밥 사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이 두 분의 하루를 보니까 확실히 환경과 관련된 진로가 뜨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학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뉴스만 봐도 환경 관련 또는 지구과학 관련 기사들이 엄청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랑 상생하는 기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 산업 관련 기업들에 확실히 투자가 좀 몰리고 있대요, 요즘에. 기후 쪽에도 또는 뭐 환경 쪽에도 투자가 더 많이 될 거라 하는데 이게 보니까 2030년까지 기후테크 녹색 산업에 12조 달러가 투자될 거라는 말이 이게 12조 달러면 얼마죠? 가늠이 안 가는데 이게 진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경 5천조 원이래요. 5천조도 말도 안 되는데 1경 5천조래요. 우리나라 GDP의 6배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 현재 GDP에. 데카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처음 들어. 진짜 데카콘 진짜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은 들어보는 유니콘의 콘과 데카의 그 10 이게 합쳐져가지고 경제 분야에서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신생 벤처 기업을 뜻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데카콘 위주의 회사가 앞으로 300개가 넘게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아까부터. 녹색산업 기술들이 기반한 회사들이 뜬다는 거죠. 그게 예전과는 다른 규모로 그 데카콘이 한 300개나 뜬다. 그러니까 그렇죠. 테슬라가 300개가 만들어진다. 그만큼 관련 직업도 창출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된다는 그럴 수밖에 말이죠. 없겠네요. 맞아요. 미래 진로 관련해서 우리 과가 좀 더 유리하다 또는 다른 얘기 하실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를 겪으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상위과,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찾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과에도 지원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소위 자연과학은 배고픈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데카콘처럼 정말 많은 벤처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 지금 많은 선배들이 길을 열심히 닦아놓고 계시고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길을 열심히 닦아놓을 테니까 들어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 멋있다. 혹시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너무 떨렸는데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이제 CCS 기술이라던가 지질학적 측면에서 또 탄소 중력을 다루는 관점이 새롭게 다가와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